안녕하세요. 오브로입니다. 첫 단계를 진입하는 날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1단계는 문제점을 찾는 단계입니다. 이미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아이디어를 뺏길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디어 진짜 좋은 건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듣다 보면 저도 많이 설득을 당합니다.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보면 처음에 느꼈던 그 매력이 반감되고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아이디어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아이템을 런칭했을 때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스타트업 창업들이 활발한 곳에서는 문제점에 기반한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고객이 겪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요성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은 yes or no 뭐 요 정도로 하기도 하지만, 점수로 1점에서부터 한 5점 중에서 책정을 해서 점수로 종합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체크리스트는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이걸 보고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겪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은 고객 수 곱하기 그 고객이 내는 금액이 그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의 크기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느냐는 그 고객 수에 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에 한두 명만 그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돈을 내고서라도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문제인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돈 낼 정도는 아닌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가? 문제기는 한데 시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막 밀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당장 해결한다고 해도 수익이 난다는, 무조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에 공감을 하는가? 문제점을 찾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문제라고 공감하지 않는데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아닙니다.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식을 못했었지만 내가 그것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더 좋아진 걸 느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문제라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다른 사람은 아예 문제가 아닌, 그게 개선된 것들을 내놓았어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니즈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거는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야 하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를 겉핥기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해보시면 됩니다. 점점 그 원인을 혹은 why를 찾아가다 보면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본질적인 해결법이 나오고 거기에서 큰 임팩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는 당사자에 대한 이해.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겪었으면 이제 내가 당사자가 되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를 위한 어떤 솔루션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나는 아빠이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요성이 조금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랑 일맥상통하는데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문제가 그냥 문제가 띡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발생하게 된 이 흐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요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화면 보시다시피 4분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다팅이라고 합니다. 어, 내가 어떤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별로 점수를 체크해서 높고 낮음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A, B, C, D 있죠?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다트 던지는 거를 다팅이라고 하잖아요. 다트 던지듯이 던져보고 여기에서 어떤 순서로 해볼 거냐 혹은 뭐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할 거냐를 할 때 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요도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양인 데이터, 수치죠. 수치로 볼 수 있는 것과 정성적 분석,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으로 측정하기 좀 어려운 분석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량적 분석은 문제의 현황을 나타내는 민간 연구기관의 뭐 통계 자료나 기사의 빈도수. 요즘 들어서 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다. 자주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언급이 높은 거니까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비즈니스로 인해 개선되는 환경의 양적 변화를 파악한다. 만약에 내가 이걸 해결했을 때 혜택받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이다. 뭐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절반, 뭐 2,5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성적 분석. 지나친 개인적 이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공감 여부. 아까도 나왔던 내가 혼자 생각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하는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로 인해 개선되는 환경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는 거죠. 아까 양적 변화였다면 여기서는 질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삶의 질이 좋아진다 하면은 이제 높은 거고 그냥 적정 뭐 별로 안 바뀐다 뭐 낮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문제 이해도는 스스로가 그 문제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겪었던 문제라면 높고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뭐 중간 해당 문제에 대한 2차 자료 뭐 보고서 기사 뭐 이런 걸로 그냥 접했다 그럼 낮음 이런 식으로 이제 높고 낮음을 파악을 해서 뭐 내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내가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 라고 하면 높다고 볼 수 있죠.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중요도와 이해도를 둘 다 파악하셔서 순서는 당연히 D가 좋겠죠. 내가 이해도 잘하고 있고 임팩트도 큰 음, 중요도도 높은 문제를 먼저 선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순서대로 하면 되죠. 뭐 이쪽은 뭐 당연히 선택을 안 하겠지만 이 이쪽 C나 D 쪽에 있는 문제들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단계 과제가 있습니다. 1단계는 내가 흥미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야 혹은 뭐 이번에 흥미가 생겼다거나 하는 그런 분야에서 돈을 내는 고객들이 겪는 문제를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 5가지 이상 찾아본 후에 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한 3개 정도의 문제를 찾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토스가 이런 과정들을 겪은 회사입니다. 뭐 똑같진 않겠지만 그냥 아이디어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토스가 8번인가? 뭐, 아무튼 7번, 8번 실패하고 고객이 겪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온 회사가 토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큰 회사에 오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죠.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